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호랑곰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호랑곰님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호랑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그래도 살짝 긴장하시지 않는 타입이시네. 긴장은 안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하면 꼭 뭔가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긴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야기할 때 갑자기 손발이 차가워지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일 거예요, 아마도. 그만큼 뭔가 기억하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떨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리얼이니까 전혀 그런 거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고! 게리십니다. 호랑곰이죠. 일단은 제 소개부터 먼저 하자면 저는 사실 귀신을 볼 수는 없는데 그 냄새를 좀 맡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귀치? 이렇게 귀치를 좀 맡는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시선을 그냥 돌릴 때 언뜻 보이는 뭐 그런 수준으로 좀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 가족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 저희 친할아버지 쪽은 신을 모셨던 집안이신데 전쟁으로 신당이 한번 무너지셨대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친할아버지의 신분이 신당을 차리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저기 가면서 좀 빌고 다니고 사람들 도와주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할아버지랑 친할머니는 그냥 불가 쪽으로 조금 많이 빌고 다니시고 그리고 기도터 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느낌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외가 쪽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무당이었대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가족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제 친구한테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서 돌비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그 돌비 친구한테 듣게 됐는데 사실은 돌비라기보다는 돌비의 할머니한테 들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계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돌비랑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같은 반이 됐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뭐 뽑기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반 친구를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돌비랑 저랑 같은 짝꿍이 됐는데 저희가 번호도 나란히 이렇게 됐었던 거죠. 제가 23번이었고 그 친구가 24번이었던 걸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에 매일매일 일기장을 썼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돌비님한테 이걸 보내고 나서 사실 사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 좀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기장을 본가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일기장을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2, 3학년 때 일어난 일인데 딱 그 시절 일기장은 없는 거예요. 뭐야, 그것도 이상하다. 예. 그게 좀 너무 기묘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썼던 것 중에서는 너무 지워져서 엄마가 버린 게 있다. 근데 2, 3학년 때 건 버린 거 없다. 다시 찾아봐라. 얘기했는데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7, 8번이거든요. 그 7, 8번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증거 사진을 못 찍어서 이게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이제 이 돌비라는 친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자면 돌비는 그때 당시에 귀신을 보는 애다. 쟤랑 놀면은 귀신이 붙는다. 그리고 쟤네 집 엄청 음침하고 쟤네 집에 귀신 엄청 많다. 이런 소문이 엄청 많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약하고 해서 막 태권도장, 검도 이런 데를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의랑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소외되는 친구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돌비를 제가 이제 처음에 짝꿍이 됐으니까 이 친구를 제가 챙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돌비한테 엄청 말을 많이 걸고 했는데 근데 돌비가 좀 그런 친구면 조금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생각보다 되게 다정하고 성격도 좋은데 왜 얘네들이 안 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울비랑 점점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때가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었고요. 저랑 울비랑 번호가 붙어있다 보니까 학교 당번이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비랑 저랑 당번을 하는데 저희가 네. 하는 일이 그냥 우유 당번, 우유 급식하면 그걸 우유 냉장고에서 가져오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 끝나면 선생님이 사용하는 그 칠판 닦는 거. 그리고 칠판 지우개를 터는 거. 뭐 요 정도였거든요. 네, 이제 저랑 돌비랑 같이 우유를 가져가야 되니까 학교 통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그 주에 목요일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친구가 우유 냉장고 쪽을 멍하게 보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걔가 멍 때리면서 우유 냉장고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는 항상 어떤 그 우유 냉장고 구석 쪽이라 해야 되나? 그 냉장고가 옆으로 여는 미닫이 문처럼 돼 있었는데 그 냉장고 미닫이 문 왼쪽 구석 쪽에 항상 제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이거 우유가 상해서 터진 그런 냄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좀 귀신이 있었던 스팟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보는 아이였던 거고 저는 이제 그거를 냄새만 느꼈던 애였어서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저랑 그 친구랑 말이 좀 통해서 그때부터 더 친해진 거죠. 그래서 사건이 있었던 그 목요일 날 대뜸 그 친구가 이제 계단을 내려갔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후문을 가기 전에 나 오늘 우유 가지러 가는 거 안 할 거야. 너 혼자 갔다 와. 라고 갑자기 얘기하길래 아, 전 이 친구가 좀 아픈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너 어디 아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몸이 갑자기 안 좋네? 하면서 갑자기 반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알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저 혼자 내려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반이 바뀌면은 그 개수가 다르잖아요. 반에 있는 구성원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 행정실 선생님께서 그거를 맨날 앞에서 좀 이렇게 배정하듯이 나눠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4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봤는데 선생님이 너 왜 혼자 왔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친구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저 혼자 내려왔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반에 30명이 넘으니까 그게 조금 무거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친구 없으면 너 혼자 들기 무거울 텐데 괜찮냐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 괜찮다고 혼자 이렇게 들고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 행정실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끝까지 들고 안에 내려놓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수업이 끝났는데 계속 돌비가 책상에 엎드려 있고 너가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알겠다 하고 저 혼자 그날 그거를 다 마무리했어요. 그러다가 저랑 돌비랑 또 친해졌던 계기가 뭐냐면 저희는 방과 후 활동 같은 걸 했었는데 저희가 사물놀이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물놀이가 끝나고 저는 화목마다 영어 학원을 갔었고 그 이후에는 검도 도장을 갔다가 집에 가는 게 제 코스였는데 돌비는 학원을 하나도 다니지 않는 상태였고 그 사물놀이가 끝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돌비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전 좀 서운한 거죠. 같이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반에 이렇게 짐 천천히 챙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돌비가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비한테 같이 갈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비가 그래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뜸 제 손목을 잡더니 너 오늘 할아버지 보러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를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보러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할아버지 왜?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대뜸 제 머릿속에 생각난 건 저희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제 작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날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제가 저희 아빠한테 아빠 나 오늘 할아버지 보러 갈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살고 있는 그 땡땡동에 갈 거야? 라고 물어보길래 아니 나 땡땡동 말고 작은 할아버지 보러 가고 싶다 했는데 그 거리가 저희 집에서 1시간보다 조금 걸리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작은 할아버지 보러 주말에 갈 건데 왜 오늘 가냐고 제가 그때 당시에 몸이 약해가지고 그 주 주말에 한의원 일을 하시는 그런 할아버지한테 진단을 맨날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파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가는 것 때문에 어차피 토요일에 갈 거다. 그리고 지금 작은 할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좀 가기 곤란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아팠던 게 그냥 몸이 이유 없이 엄청 안 좋았어요. 저는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하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기억은 다 나는데 제가 알 수 없는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발작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이제 그분한테 계속 가서 진료를 받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점점 완화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거나 하는 게 좀 울거나 뭐 너무 과하게 웃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빠가 이제 제가 좀 울먹거리려고 하니까 아 그럼 가야 되겠다 알겠다고 해서 저랑 아빠랑 둘이서 차를 타고 갑자기 그 동네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 할아버지를 결국 뵀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농사일을 한 번도 지어보신 적이 없고 그냥 얼굴이 되게 맑고 하얀 얼굴이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딱 뵀는데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까만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 얼굴?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옆에서 괜찮으시냐고 계속 안부 물어보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왔냐고, 봄이 왔냐, 너무 반갑고 웬일로 왔냐고, 주말에 오기로 했는데 왜 오늘 왔어? 막 이렇게 엄청 다정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되게 마르셨었어요. 그때 원래 안 마르셨는데 엄청 마른 팔목으로 저를 이제 무릎에 앉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9시만 되면 잠을 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녁을 먹고 갔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이 조금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졸리니까 하품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늘은 자고 2밤 더 잔 다음에 할아버지 보러 와 약속해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알겠다 하고 이제 할아버지랑 약속을 하고 그날 집에 가서 잘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금요일인데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항상 먼저 출근을 하셨어가지고 집에 안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가는 그 시간까지도 저희 아버지가 집에 계신 거예요. 아빠 왜 오늘 출근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이제 오늘 출근 안 할 거고 우리 오늘 그 동네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작은 할아버지가. 예. 그래가지고 작은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왜 어제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 상태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3일장을 지냈죠. 근데 3일장을 지내는 와중에 저는 자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꿈에서 너무 많이 울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하면서 눈을 뜨고 있었는데 제 눈을 이렇게 감겨주시는 거예요. 자라고. 예. 그러면서 토닥토닥 해주셨는데 그게 엄청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진짜 울다 쓰러져서 자고 막 이러다가 그러고 나서 갑자기 너무 괜찮아진 거예요. 일요일이 됐을 때.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할아버지를 염한 상태에서 이제 조금 보고 인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손을 흔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약간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앉아서 저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누워있는 상태의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저는 허공을 보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너 뭐해? 뭐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그냥 두라고 인사하게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는 보이시는 분이셨으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를 보내드렸는데 근데 뭔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내 옆에 있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거니까 왜냐면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돌아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그러고 그 다음 월요일이 됐을 때 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냥 가서 책상에 엎어지듯이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돌비가 저 보면서 할아버지 잘 보내드렸어? 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비가 너네 언니가 아니라 이모한테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여자 형제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동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삼촌밖에 없는데 이모한테 들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엄마 친구한테 이모라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 친구가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 친구는 장례식장을 안 왔는데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친구가 어떻게 너한테 얘기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엄마 친구가 왜 너한테 말해? 그러니까 아니야 이모가 말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어물쩡 말을 넘기듯이 얘기하길래 그렇구나 이모가 어떻게 말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날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비가 저한테 오늘 학원 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제 검도밖에 없었는데 저희 아빠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된다고. 왜냐면 그때 3일 동안 제가 거의 저는 잤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계속 눈을 뜨고 있었대요. 저는 이제 잠들어 있었고 할아버지가 눈도 감겨주셨고 막 투닥투닥 해주셨는데 저희 아빠는 제가 3일 동안 안 자고 계속 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아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손주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를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저는 병원 때문에 자주 작은 할아버지를 뵀었으니까. 네.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저는 그러고 나서 돌빈의 집을 갑자기 가게 됩니다. 그날. 그래서 월요일날 돌빈의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는데 돌빈의 아버지는 타 지역에서 이제 돈을 버시고 계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갔을 때 할머니만 계셨는데 근데 그 소문 중에 할머니가 엄청 무섭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인자하게 저희를 엄청 반겨주시는 거예요. 전 처음 봤는데 우리 똥강아지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친할머니보다 저를 더 예뻐해 주시는 느낌? 그래서 네 이러면서 저 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돌비님을 알게 된 게 그 만신 할머니 얘기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만신 할머니가 그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돌비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네네.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게 그 할머니도 신을 모셨던 분이시긴 하지만 신당은 없으셨고 근데 여기저기 도와주고 다니시는 분이셨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했던 거죠. 근데 저 보자마자 너 김간의 손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저는 김씨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 김씨 아닌데요. 저 다른 성씨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닌데 하면서 누구누구 이러면서 이름을 얘기를 했었어요. 너 김땡땡이 손주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저희 할아버지는 이름이 이건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닌가? 맞는데? 근데 왜 따라와? 뭐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제 친구가 이모라고 했던 건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던 저희 엄마 여동생을 봤던 거고 와, 예. 그래서 제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랑 그리고 제 진짜 이모가 따라왔었던 거고 그리고 강아지가 있다고 했는데 네.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기억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강아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친할아버지가 키웠던 진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진돌이가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너무 놀랬던 게 제가 진돌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본 게 아니라 진돌이는 이미 죽어있는 빈집을 보면서 전 진돌이랑 놀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바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게 저희 할아버지는 보시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진돌이가 너무 예뻤어가지고 그 이후로 강아지를 안 기르셨는데 근데 그 진돌이 집은 그대로 두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맨날 그 진돌이 사료 줘야 된다고 진돌이 사료도 맨날 리필을 하고 그리고 물도 맨날 따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그걸 보고 그냥 이제 엄마하고 아빠한테는 그냥 소꿉장난 하는가 보다 냅둬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할아버지 시점에서는 제가 진돌이랑 놀고 있는 거죠. 이제 돌비의 할머님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할머님이 갑자기 제 왼쪽 손등을 덥석 잡으면서 손등을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많이 아팠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저희 친할머니 댁이 좀 골목에 있었는데 그 골목이 잘 닦여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대충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게 엄청 울퉁불퉁했어요. 네. 그리고 엄청 가팔랐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희 사촌오빠 등 뒤에서 그냥 두발 자전거인데 옛날 그 성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두발 자전거 말고 네발 자전거에 두 발을 뺀 그런 두발 자전거에 들어서 타다가 저랑 사촌오빠가 넘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근데 사촌오빠 하나도 안 다쳤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사촌오빠는 안 다쳤고 나만 다쳤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사촌오빠가 아니라 어떤 귀신이 장난을 친 거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가파른 길을 계속 그 자전거는 내려가고 있는데 저만 누가 밀친 것처럼 옆으로 그냥 자전거가 넘어진 것처럼 옆으로 넘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 넘어진 상태에서 저는 이제 팔 전체가 다 까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약간 긴 팔을 입고 있어서 손등에 있는 상처만 보였었고 왼쪽에 전체적으로 다 까져서 지금도 왼쪽 전체 흉터가 심해서 제가 망파를 잘 안 입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쳤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진돌이랑 저희 이모가 저를 구해주신 흔적이라고
아, 그게. 왜냐면 그대로 쭉 내려갔으면 그냥 가드레일 쪽으로 큰 길 쪽으로 내려갔어서 저는 뭐 차에 치였는 뭐 어떤 죽을 뻔했었대요. 예. 그러면서 제 손을 그대로 뒤집어서 이제 여자는 왼손으로 손금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손 손금을 이렇게 봤는데 진짜 생명선이 완전 초반에 한번 끊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선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생명선이 그 사이에 2번이나 더 끊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랑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너한테 고비가 한 번은 더 올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돌비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할머니 댁에 종종 가게 돼요. 저희 어머님도 아버지도 맞벌이셔가지고 집에 가면 제 어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그때 거의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었고 저는 집에 거의 혼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학원 안 가는 날이면 돌비네 할머니 집 가가지고 맨날 놀고 이랬는데 근데 저는 그 집이 맨날 따뜻하게만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엄청 흉물스러운 그런 집으로 보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만신 할머니 얘기에서처럼 당장 올릴 수 없는 그런 귀신들을 거기에 모셔놓는. 예. 모셔놨다가 너가 준비되면 보내줄게. 이런 느낌이셨대요. 그 마당에 모아두듯이? 네네네. 오. 그래서 그 집 안에 담이 되게 높았는데 그 담을 못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만 못 넘어가게끔 해서 그 안에서 동고동락을 했고 그래서 돌비는 담이 셌고 여태까지 귀신을 계속 봐왔던 친구였던 거고 저는 보진 못하고 냄새만 느끼니까 근데 돌비랑 저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조금 많이 타게 돼서 돌비 때문에 다음 사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얘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가 한 5월쯤 장마철이었는데 그때도 아마 화요일 목요일 중에 하루였던 것 같아요. 돌비랑 화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잠깐 생겼는데 돌비가 저한테 너 오늘 학원차 타고 집에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가 있고 저희 집이 있으면 딱 가운데 지점에 학원이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학원이랑 저희 집 사이에 또 제가 다녀던 곰도 도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차를 타고 가면은 이제 그 학원차가 도는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도는 코스에서 전 제일 마지막에 내리고 차를 타고 가면 오히려 더 늦게 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돌비가 오늘 비 오니까 그냥 그렇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 하고 그냥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별일 없이. 근데 그날 장마철이었으니까 그 주가 계속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러고 그 다음날에 학원을 안 가는 날이어도 학원차를 오늘도 타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학원 가는 날도 아닌데 학원차를 못 타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타고 가래요. 너무 단호하게.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러다가 나 오늘 실로폰 안 가져왔다 하면서 이제 옆반에 저희 학원을 다니던 친구한테 혹시 실로폰 있냐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어 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빌려줬어요. 이제 그 친구를 A라고 할게요. 근데 그 친구한테 실로폰을 받을 때 불 비린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애한테. 근데 그게 비를 맞으면 비 냄새 난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냄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얘가 비를 오늘 많이 맞았나 보다. 그게 좀 덜 말라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실로폰을 치는데 돌비가 실로폰 안 치고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거 왜 안 하냐? 이거 우리 수행평가래? 막 이러면서 빨리 연습하라고 막 이렇게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당동당 치면서 있다가 돌비가 갑자기 나한테 그 실로폰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옆반에 그 학원 다니는 A한테 빌렸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너 실로폰 갖다 주면서 나랑 화장실 갈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고.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끝나고 그 실로폰을 줬는데 돌비가 오늘 쟤랑 같이 학원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학원 안 간다고 이러면서 학원 안 갔는데 왜 자꾸 학원을 가래 뭐 이러면서 나 오늘 영어 안 해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저는 돌비 말을 들어서 나쁠 건 없다 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 하고 그 친구랑 끝나고 학원을 갔어요. 근데 학원 갔는데 선생님이 그냥 뭐 영어 숙제 여기서 하고 가라고 하면서 이제 빈 교실에 저를 안내했고 저는 그걸 하고 그 친구랑 같이 차를 탔는데 나머지 친구들도 같이 있었는데 A는 저희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A는 그쪽에 가야 되니까 저희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 동네에 가서 그 A를 내려주고 저는 마지막에 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맨 뒤에 제일 구석에 앉아있었고 그 옆에 A가 앉아있었는데 A가 아까보다 그 비린내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졌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제가 뒷문을 그 예전에 봉고차 보면 이렇게 옆으로 미닫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밀어서 여는 문이었어가지고
문을 이제 밀어놓고 제가 그 냄새가 빠져나가기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 냄새가 계속.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나 오늘 우리 동네에서 안 내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가. 그래서 내가 아니 왜? 했는데 근데 제가 계속 돌비가 걔랑 같이 가 했던 게 너무 생각이 나니까 아니 너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 오늘 친구랑 만나가지고 떡볶이 먹기로 했다고. 나는 그냥 그거 사 먹고 오늘 그냥 그 친구랑 걸어가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랑 그 옆 동네 사이에는 작은 하천 같은 게 흘렀었어요. 한강 옆에서 걷는 것처럼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을 따라서 그 친구는 이제 그 옆 동네를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알겠다. 근데 나는 너가 그냥 이 차를 타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가지고 이미 약속을 해서 몇 시까지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걔가 기다리는데 그러면 나는 걔를 버리고 가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알겠다 하고 그럼 내일 봐 하면서 그 친구랑 인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인사를 하고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너무 그 하루 종일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화했을 때 집에 전화해가지고 돌비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돌비 할머니 댁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전화를 안 받지? 돌비도 오늘 집에 바로 간다 했는데 왜 집에 안 갔지? 뭐 이런 생각이 엄청 많아지면서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에 제가 오자마자 저희 반으로 등교를 한 게 아니라 그 옆반으로 등교를 했습니다. 왜냐면 A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꿈에서 계속 뭔가 일이 생긴 것처럼 A가 제 시야에서 아득해지는 그런 꿈을 꿨었단 말이에요. 제가 뭘 보는 건 아니지만 꿈은 항상 엄청 잘 맞았어요. 그래서 A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엄청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돌비가 나한테 왜 그랬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말렸는데 걔가 갔어 어떡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큰일 났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뭔데? 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밖에 말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일주일 사이에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들었어요. 저는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찾아야 된다 했는데 그때도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저희 동네가 눈도 비도 많이 내리지 않는 동네인데 그 해 따라 진짜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에 하천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하천이 물이 그 산책로까지 범람을 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이 휩쓸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약간 질퍽한 정도? 그런 느낌으로 범람을 살짝 하긴 했는데 사람이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쪽에 엄청 안개가 짙게 끼었어요. 왜냐면 하천 주변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결국에는. A는 계속 학교를 오지 않고. 근데 그 사이에 한번 경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혹시 뭐 땡땡 학원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해서 이제 손을 들었는데 어떤 남자애가 손을 들었어요. 저랑. 그래서 이제 저 손 들었는데 앞에 나와보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친구랑 같이 차 타고 간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남자애는 아니요 저 끝나고 그냥 집에 걸어갔다 하고 이제 저는 같이 갔으니까 제가 같이 갔다. 저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같이 좀 가자고 해서 간 게 그 경찰분이었는데 그 경찰분을 뵀는데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제 친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구미가 올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미 왜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 그 친구랑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다. A랑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어요 했는데 A는 마지막에 만난 친구는 만났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가지고 맞다. A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무슨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랑 뭐 떡볶이 먹고 간다고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랑 못 만났대요, 결국에는. 근데 그 친구가 A를 봤어요. 근데 A랑 만나서 떡볶이를 먹은 게 아니고 A가 엄청 멍하게 그냥 자기 동네로 걸어갔대요. 네.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부르면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 A야 어디가?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그냥 그쪽으로 계속 걸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쟤는 왜 저래? 하면서 이제 배고프니까 그 친구는 그냥 쟤는 집에 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떡볶이 먹고 다른 애랑 걸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왔대요. 근데 그게 A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제 그 친구를 찾긴 찾았는데 아예 다른 동네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천이 연결돼 있는 곳에서. 저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견이 됐고 그때 당시 옷차림새랑 뭐 이렇게 수배를 해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돼서 그 친구를 찾았는데 아예 옆 동네에 가 있었던 거죠. 그게 너무 기묘한 게 하천 같은 경우에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거를 좀 막아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갔대요. 그 A가. 그 옆 동네에서 발견될 줄 전혀 모르고 사람들은 이 동네만 계속 살폈던 거고 이 동네에서 발견이 안 돼서 혹시 몰라서 옆 동네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하천 쪽에 그냥 그 친구가 아침에 그냥 산책 나오신 아저씨가 발견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엄청 불어있는 상태로 그냥 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는 그렇게 보내줬고 그리고 아까 돌비 할머님이 저 김간애라고 했잖아요. 김간애 손주 아니냐 했는데 그게 저희 외할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아, 고인이셔가지고 저는 이름을 알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외할아버지 이름이었고 외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를 듣게 됐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읍인데 읍이 아니라 마을이었던 시절에 저희도 선악나무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선악나무를 이제 마을을 발전시키려면 그거를 자리를 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 굿도 하고 이제 이쪽으로 모실 거다 인사도 하고 나무도 옮기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할머님이 그거를 주도하신 무당분이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 나무를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랑 동행하는 무당이었대요. 네. 근데 그 동행하는 과정에서 인부가 좀 실수를 했고 그때 당시에 그 인부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때 약간 살을 맞으셔가지고 외상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그 할머니가 저희 외할아버지랑 그리고 저희 이모 선도굿을 해줬대요. 네. 근데 이모가 제 뒤에 이제 수호신으로 오시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이제 할머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신 거죠. 저희 집에 대한 거를.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했을 때 엄마는 그 나무 옮기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냥 이유 없이 죽은 것만 알고 있었지 자세한 건 몰랐는데 이런 걸 이제 제 얘기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네. 저희 엄마는 엄청 우셨죠. 그런 식으로 했었었고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이야,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잘 해주신다라는 것 자체는 처음에 긴장을 안 하신 이유가 있네요, 이분. 긴장돼요. 아니요. 긴장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긴장된 거라면 계속 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야기도 굉장히 너무나 잘 해주셔서 오늘 호랑곰님께서 겪었던 그 친구분과의 만남도 그렇고 그리고 또 호랑곰님이 겪는 일들 그리고 그 만신할머니라고 착각할 만하네요. 네. 할머니 엄청 좋은 분이셨고 착각할 네, 만해요, 안 계시지만, 확실히. 이제는 안 계시지만 예. 엄청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 나와서 되게 비슷해서 진짜 만신할머니가 이분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신 게 아니라 대부분 만신들은 그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다 네, 비슷한 네.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 없이 남을 돕기 위해서 살다가 가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만신이라고 불리는 큰 분들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호랑곰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거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일단은 또 한 분의 정말 또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 나타나셨고 이분도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에요. 딱 목소리만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 그리고 또 그 친구와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응원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